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3년 3월 1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옛날에 부산 사상구에 오래 살았던 어르신들은 전부 아는 폐가인데, 여기에 온갖 귀신들이 무더기로 모여 있어서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의 구조는 디귿자 모양으로 다 부서져가는 초가집이었고, 그 중앙에는 동네 사람들 10대 명이 둘러앉아도 충분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대요. 그리고 그 나무 테이블 위로 고장난 라디오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철문이 새파란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서 파란 철문집으로 알려진 폐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나무 테이블에 온갖 잡기들이 삥 둘러앉아 놀고 있어서인지 젊은 사람들이 담력 시험을 하러 갈 때는 절대 그 테이블과 라디오만큼은 건들지 않는 것이 국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 라디오를 건드려서 크게 화를 당한 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동네 수학학원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의 당시 경험으로는 처음 들어갈 때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되기는 개뿔, 철문이 잠겨 있으니까 바로 담 넘어서 들어가서는 한 바퀴 쭉 둘러본 뒤에 나오는 김에 라디오를 한번 가볍게 터치하고 나오려고 했대요. 그래서 당시 같이 들어온 친구 한 명과 왼쪽부터 천천히 쭉 후레쉬를 비춰서 돌아보고 나오면서 이제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라디오를 이렇게 들춰보고 만져보고 했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담을 넘으려고 하는 그때 같이 들어온 친구가 갑자기 담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신 사과를 하면서 자기 무릎을 땅에다가 쿵쿵 찍어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야, 갑자기 왜 이래 미친 새끼야? 물으면서 정신 차려! 하고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는데, 그때 친구의 표정이 마치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린 사람처럼 심지어 선생님을 바라보면서도 죄송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고, 그때 선생님의 등 뒤에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를 휙 하고 돌아봤더니 분명히 그 폐가에 들어올 땐 아무도 없었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무 테이블 위에 똑바로 서서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자마자 바로 친구를 담 위로 밀어 올려버리고 자기도 담을 넘어서 던져놨던 친구를 들쳐본 채 그 길로 미친 듯이 도망쳤고, 근처 찻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냉수 한 잔만 달라고 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마시고 있었대요. 그러자 그 찻집 주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설마 총각들도 저 파란 집 들어갔다 나왔어? 하면서 마치 이 풍경이 굉장히 익숙하단 듯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귀신이 들러붙어서 막 무당집에 가고 그런 건 없었지만 선생님은 그 일이 있은 뒤로 절대로 그 집 근처로는 얼씬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동네 마당발이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주머니들한테 들은 이야기래요. 일단 우리 동네가 좀 시골 같은 곳입니다.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뭐 그런 동네. 그러다 어느 겨울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우리 동네방네에 치매 걸린 할머니가 집을 나갔다고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지에 현수막까지 걸어두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실종된 할머니가 봄이나 돼서야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 동네에 작은 빌라 옥상 물탱크에서 나왔어요. 물탱크 뚜껑은 반만 닫혀 있었고 할머니는 아직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식들이 그 치매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싸우다가 그냥 죽인 다음에 나눠 갖자 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를 죽인 다음에 돈을 나눠 가지고 엄마를 실종 처리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다 보니까 산에 흙은 다 얼어있지? 호수나 물가도 다 이렇게 꽝꽝 얼어있고 그래서 시체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 물탱크에 몰래 갖다 넣어놨고 겨울엔 그나마 괜찮았는데 봄이 돼서 따뜻해지니까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그 빌라 사람들이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옥상에 올라가 봤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참고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전철로 20분 거리에 있었는데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 학교 친구들한테 이걸 다 들려줬어요. 그러자 친구들 하는 말이 어? 진짜? 그 현수막 우리 동네에도 붙어 있었는데? 그거 우리 동네에서도 본 적 있는데? 너네 동네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실종됐다고 적혀 있었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자 친구들은 뭐 서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도 그 현수막 많이 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A 동네에 사는 친구는 아니다 그 할머니 A 동네에서 실종됐다 하더라. 또 B 동네에 사는 친구는 아니다 우리 동네 B 동네에서 사라졌다 하더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특정 동네라고만 적어두면 뭐 수사 범위가 좁아지니까 그냥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동네에 저희 엄마가 여기서 없어졌어요 하면서 되게 영악하게 현수막을 걸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사람이 정말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에휴 그나저나 그 빌라에 살던 사람들은 무슨 죄야. 그 수돗물로 겨울에 김장도 담궜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진짜로 그 빌라 사람들은 시체가 부패되고 있는 물인 줄도 모르고 그거 끓여서 커피도 타먹고 김장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